외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뭐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20, 30대 지지를 한 몸을 갖고 있으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18일로 열릴 것이다. 18일에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등등의 다른 후보들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윤석열 캠프 쪽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준이가 준비한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님께서 좀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준으로 참석자를 정하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어떤 주제로 그런 토론회가 만들어지는지 저도 언론 보고 알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후보들에게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당 예비후보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속해 있는 장혜찬 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장 평론가, 그 TV 토론 한다는 거는 날짜가 혹시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된 바는 아니고요. 예. 오늘 경준이 회의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여의도나 국민의힘에 또 저의 소식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18일과 25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네. 18일에는 경제사회 분야 그리고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분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 최고의 의견을 받겠다는 안을 오늘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경준이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국민의힘 최고위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경준이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경준이의 권한인 경선 기획에 이 대선 주자들 토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서 당연 당규까지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준이에서 뭐 아직 공문이 온 건 아닙니다만 예. 내부적으로 회의 끝에 18일과 25일 토론회를 확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다음 주에 최고위 의결을 통과하게 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예. 아마도 최고위 의결이 되어야만 각 후보 캠프 측에 공문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예.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일인데 18일까지 8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다면 토론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니까 의결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13명인가요? 지금 예비후보 지금 등록 상황이? 그럼 13명이 전부 다 나와서 토론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내용이 올라오면은요. 예. 그때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요. 곧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것이 13명이 다 들어갈 스튜디오도 좁겠어요. 사실은 그 13명이 다 하는 건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정견 발표장?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빨리 우리 국민들께 이제 우리 1차 컷오프가 있고 이제 2차 컷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토론다운 토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또 오겠죠. 예.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꼭 모든 후보가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안 오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안 오는 후보가 있으면 또 처음부터 또 김 빠지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또 이런 또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후보들 사이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 안 한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가 현재까지 4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4명만. 그 4분이 뭔가 이 경준위의 기획 대상이 되는 건데 예. 또 그렇게 보긴 힘들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도 본인의 SNS 글에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경준위나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뭐 참신한 경선 흥행을 위한 기획안을 내놓더라도 각 후보들과 조금 더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주적으로 이런 안을 좀 진행시켰다면 파열음이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 기획했으니까 군말 말고 다 와라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다른 분도 아니고 최고위에 속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가 휴가 복귀하면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예.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경준위의 권한에 토론회 개최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최고위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각 예. 후보들이 아마 캠프에서 회의 끝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상주에 내려가 있는데 어떤 SNS에 이렇게 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하면 예전보다 부산과 대구에서 우리를 찍어줄 사람이 줄어들어서 상대방 후보의 5%포인트 정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김영환 전 의원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자만도 안 되고 불필요한 자학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포인트 정도 진다는 게 근거 없는 자학이라는 건데 정민대 대표 저 항상 회의를 같이 하시니까 어떠세요? 이 말이 겸손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 아니었고요. 예. 그 뒷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뒷말이요? 그 뒷말이 뭐였냐면 그래서 2030이 꼭 필요하다 이기려면.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뭐냐면 본인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각 후보들은 대표가 정말 필요하니 저에게 잘하세요. 라는 말이 핵심인데 지금 그 중요한 뒷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네요. 예. 근데 당원 당규상에는 예. 이제 후보가 실제로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당대표 정도의 권한을 갖는 거죠? 당무구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야가 다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대선 후보가 뽑히면 그 당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대선 후보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더라도 뭐 대표의 어떤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5%포인트 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현재 있는 후보들은 일단 이 자체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떤 내부적으로 당대표가 좀 더 이제 긴장감을 불어넣고 또 우리가 아직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취업, 뭐 어떤 좀 북돋우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잖아요. 자, 장수가 야, 우리 지금 전쟁하면 지니까 알아서들 해. 나 없으면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긴다. 우리 정권 교체 할 수 있다. 사실 왜냐하면 당대표라고 하는 게 결국 지지층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뭔가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 이거 우리 안 된다. 이 힘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이 당대표가 확신을 좀 심어주는 거. 그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 지금 나뉘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예. 같은 느낌입니다. 예. 저도 저 휴가 끝나고 이제 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해요. 예. 당대표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렇게 부정적인 언사를 자꾸 쓰면 사실은 그 당원들과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저런 언사는 앞으로 하면은 좀 안 예.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설이 이제 가장 먼저 불거졌고요. 또 최근에는 또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도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슬아슬합니다. 경준이가 일일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도 월권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야당의 집안 싸움을 하니까 여당에서 또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고기 집안 잘 될까요? 저는 이준석 리스크와 윤석열 리스크의 대결 같아요. 이준석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선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표가요. 이렇게 나가면 5% 진다. 갈수록 태산이다. 그리고 또 유력 후보들이 당대표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특히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는 헌정사상 처음 보이는 그런 콩가루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정청래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캠프끼리 고소고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에 이 오영훈 의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같은 정당에 있는 동료들끼리, 동지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게.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하실 거면 선거 과정에서 과열된 네거티브로 고소고발전까지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의해서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긴장 관계가 실제보다 다소 확대되어서 좀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두 분이 직접 만났을 때는 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건대에서의 치맥 행동도 그렇고 또 어떤 실무적인 착오나 오해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쌓이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경준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기획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 아이디어 대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진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경준위에서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경준위의 어떤 권한을 최고위나 지도부에서 잘 정리만 해준다면 더 이상 갈등이 크게 빚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 당 지도부와 함께 호흡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다 100% 공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 긴장관계나 갈등관계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차차 봉합되어서 함께 손잡고 정권교체로 나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또 오해를 풀려면 좀 만나야 될 텐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휴가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지금 자가격리 중이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소통에서 좀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될지 제가 또 자세하게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